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어제도 장중에 비트코인이 많이 밀렸어요. 그쵸? 자, 오늘 이제 아침 종가로 보니까 1.8%, 85% 하락해서 끝이 났고, 장중에는 2,740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중요시 봤던 2,720만원이 깨지면 안 된다. 라는 완전 최저점까지 내려놓고 보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향후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은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포지션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쉬어갈 가능성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약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이렇게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승 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상승이 이번에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주, 비트코인도 뭐 거의 9주째 하락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상승 기대감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데이터나 분석을 다 통해서 보면은 지금도 거의 최저 바닥에서 그 이하로 찍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 투심이 완전 바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심도 바닥이면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 어느 폭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냐, 요게 좀 숙제거리는 될 수 있는데, 오늘자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분봉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자리는 293만원, 2930만원, 그 자리를 좀 넘어가 줘야 됩니다. 2930, 1차적인 거는. 그래서 첫째는 2930만원, 여기가 일단 좀 돌파가 좀 돼줘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 3000만원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요. 3000만원 회복.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한 3100만원까지 이렇게 요 부근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어제도 우리 달러가 너무 환율이 강세가 돼 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밀렸다. 근데 환율이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여기도 이제 잠깐 오늘 보면은 어제 결국에는 이제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다행히도 음봉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약간 또 양봉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분봉상에서 보게 되면 힘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죠? 현재까지. 현재까지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힘은 세진 않은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돼줄 거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보게 됐을 때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더 봤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갭을 많이 띄었다가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그래도, 더 치고 올라간다 그래도, 얘가 이제 바로 가야 되냐 아니면 쉬었다 가야 되냐의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너무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면 향후 급락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분봉에서 놓고 보게 됐을 때는 회복 가능 여부를, 일단은 요 가격까지, 아까 전에 썼던 요 2930만원 요 라인까지는 좀 오늘 중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나와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보게 되면은 장중에 엄청 빠졌어요. 근데 거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보합에서 끝나다 보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일부 메이저 코인들 좀 섞여서 시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반등 쪽으로는 잘 나왔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제 140만원 찍고 올라왔는데, 다행히 요 자리에서 충분히 좀 방어를 해줬다고 보고 있고, 수급이 지금 많이 쏠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자, 위믹스는 지금 시장 빠진 이후에 크게 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위믹스는 여기까지 지 알아서 내려왔어요,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과 크게 상관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출렁거렸을 때가 좀 비트코인 영향을 좀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었죠? 뭐 샌드박스나, 그죠? A다 요런 애들이 좀 장중에 반등을 줬습니다. 잘.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금 다른 메이저 코인들을 봤을 때 방어를 해주는 포지션이 코인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 흐름에 있어서 좀 추가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메인 프레임도 그렇죠. 어제 장중에는 5.1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좀 주춤이 되는 이런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꼭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부분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놓고 본다면 현재 흐름은 하락이 돼서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 요 타격이 지속될 건지 아닌지 일단 그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반등 나오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없지만 이제 여기서 변수가 좀 생길 부분이 뭐냐면은 달러 기준인데, 제가 이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힘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환율이. 그래서 지금도 뭐 보게 되면 1290원이 살짝 넘어서 0.2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좀 불안정인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면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수가 환율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계속 점검을 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일봉보다는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힘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빨간불 키면서 뭐 며칠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후 상승 이후에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 근데 그 근처가 맥스로 봤을 때는 1300원 근처에 가서 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치로 갔을 때는. 최대치로 못 갔을 때는 현재 포지션에서도 좀 전환 시점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 포인트는 비트코인이 이제 오늘자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 반등 폭이 뭐 크게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못해도 2900 중후반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뭐 많이 빠져서 200만원이 깨진 상태인데, 보게 되면 160만원은 넘어갔다 와야 돼요.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90 중후반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잠깐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뭐 단타를 요 하락장을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짧게 먹고 빠지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비중 조절을 사실 굉장히 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분봉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고 주봉하고 일봉까지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변형이 된 그 악조건의 스타일은 없어요. 경우의 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현재 포지션 자리에서는 조금 약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인버스 쪽이나 뭐 선불 인버스 이쪽을 좀 봐야 되거든요. 선물 인버스 이렇게, 자 이제 요런 쪽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애들이 강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강세 기준점을 좀 넘어가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흐름이 꺾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번 주가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결정이 나는 한 주가 됩니다. 다른 애들도 지금 우리 지금 계속 환율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원자재 아니면 뭐 소재 관련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놓고 봤을 때도 이번 주가 마지막 신호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신호라는 거는 이번 주에 못 넘어가면 다 못 넘어갑니다. 환율, 원자재, 소재 애들이 다 못 가요. 만약에 여기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뚫리게 된다면 시장이
환율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인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이나 좋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이제 소재 관련 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요 위 셋 중 하나라도 돌파되면 안 된다. 자, 그럼 만약에 세 개 다 돌파를 못했다면, 이번 주에 다 못했다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하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시장이 빠져서 뭐 다른 게 뭐 환율이 막 강세 나오고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투자 시장이 완전히 좀 위축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사실 그게 맞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많이 됐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얘네가 지금 뭐예요? 고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고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계속 좀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오전장에는 어떻게 변동되고 또 밤 시장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수시로 좀 체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남았어요. 주식시장은 금요일까지니까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주말 사이에 변동사항이 나오더라도 코인 시장에 대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은 변동이 많이 생기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를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마지막 신호 자리.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소재도 이번 주에 지금 돌파가 안 되면은 눌립니다. 돌파가 되면은 만약에 돌파된다고 하면은 상상 이상의 시장 붕괴가 나올 거예요. 상상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진 폭,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진 폭이 한 번 정도 더 발생될 수 있어요. 요 폭만한 게. 그래서 여기가 절대적으로 이제 깨지면 안 되는 포지션이긴 한데,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또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은 좀 보게 되면은 거의 보합에서 좀 끝났어요. 그쵸? 크게 안 빠지고 다우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의 방어 시스템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얘네를 이제 환율하고 원자재 소재로 봤으니까 뒤집어서 다른 애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미국 증시,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그 다음에 코인 시장. 자, 얘네 세 개는 지금 어때요?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얘는 지금 단기 바닥권이에요. 그죠? 완전 바닥이 아니고 단기 바닥. 왜 흘러내리면서 멈춰 있는 단기 바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봐야 돼요. 얘네는 바닥권에 셋 다 있는 거고, 얘네는 고점에 있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이제 현재 상태에서 뒤집어질 거냐를 보는 겁니다. 언제? 이번 주까지.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